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1강 나이지리아 개황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이지리아가 어떤 국가인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먼저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에 지도를 한번 관련된 볼까요? 정치, 나이지리아 지도를 경제 보면은 이슈가 나이지리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북쪽으로는 생각해 나이지리아, 보는 시간을 니제르, 갖도록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왼쪽으로는 베냉,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보면은 차드와 카메룬을 인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아부자라고 보이죠? 원래는 라고스가 수도였습니다만 아부자로 수도를 이전한 국가 중에 하나죠. 아프리카에서 수도를 옮긴 나라가 몇 나라 있습니다. 코트디부아르도 옮겼고요. 그다음에 탄자니아도 옮겼습니다. 네, 이렇게 지도를 좀 보면서 대략적인 어떤 위치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남쪽에는 기니아만하고 연관돼 있죠. 그다음에 연속된 고원과 평원이 있고 동쪽으로 이제 자, 고텔산과 오늘 식생 만다라산이 구분 한번 있어서 볼까요? 여러분 식생 구분을 카메룬과 보면은 국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남쪽으로 적도가 지나고 있어서 나이지리아뿐만이 아니라 서부아프리카 중부 전체를 지역은 지금 열대성 보여주고 기후를 있습니다. 보이고 있죠. 기니아만 북쪽은 연안에 보면은 건조한 사막은 이쪽은 뭐 없습니다만 스텝 망그로브가 기후가 함께 나타납니다. 열대 우림이 그다음에 나타나고 아까 있고 말했던 그다음에 것처럼 베냉, 점으로 니제르, 된 차드, 지역이죠. 이게 이제 카메룬과 사바나 그다음에 이제 우림 기후죠. 나무가 좀 있는 그런 기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점이 듬성듬성 있는 건 스텝 기후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나이지리아는 스텝 기후까지 스텝, 사바나, 열대우림이 모두 함께 나타난다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식생을 좀 볼까요? 예, 여러분 보면은 맨 아래 기니아만 연안부터 볼까요? 포트 하르코트 있는 곳을 볼까요? 여기는 이제 뭐 이제 나이저강 유역에 이제 스왑프가 많다 뭐 이렇게 얘기했죠. 망그로브 숲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열대 우림 레인포레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나무가 우거진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사바나 지역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맨 북쪽에 있는 노란색은 사바나의 이제 음, 끝자락이죠. 이건 스텝 기후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바나와 그다음에 열대우림, 망그로브 모든 지역이 기후와 식생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면은 뭐 그다지 큰 그 지리학적으로 어, 굉장히 굴곡이 많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평탄한 모습이고요. 동쪽으로 갈수록 좀 높은 지형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나이지리아는 모두 다 36개의 주를 가지고 있죠. 나이지리아 연방 국가입니다. 연방 국가로 모두 36개의 주로 형성이 되어 있고 한 개의 테리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24번을 보면은 라고스죠. 그다음에 어, 1번을 보시죠. 1번이 바로 아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36개 주 그리고 1개의 테리토리로 되어 있다. 전부 다 37개의 주를 가진 연방 국가다. 수도는 아부자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지리아의 문제점을 한번 볼까요? 나이지리아는 250여 개가 넘는 종족 집단이 살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종족 갈등, 종교 갈등, 지역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북부는 하우사 플라니족, 이슬람이죠. 남부는 요르바족과 이보족,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북부와 남부, 그 다음에 이슬람과 기독교, 그 다음에 민족 집단 간 하우사 플라니, 그리고 요르바 이보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의 하우사 플라니족은 독립 이후에 정치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요르바족과 이보족은 배제된 상태였죠. 이 종족 중심의 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보았던 것처럼 주를 계속해서 늘렸습니다. 원래는 3개 주밖에 안 됐었습니다만 36개 주로 계속 늘리면서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면 각각의 주에서 나이지리아 연방 공화국이다 이렇게 확보하도록 설명할 수 그렇게 있겠죠. 유도하고 지금 있습니다. 현재 당연히 보면은 몰표라든가 민족 집단의 식생을 보면은 대통령이 나오지 우리가 보았던 않도록 것처럼 하려는 조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기니아만 연안 쪽으로 비아프라 지금 내전이 나이저 이제 삼각주가 유명한 있는 지역은 나이지리아의 좀 더 그 푸른색이죠. 민족 갈등, 열대우림이라는 걸 그다음에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쪽으로 갈수록 지역 건조한 갈등, 스텝 기후가 종교 갈등을 된다는 걸 모두 알 수 있죠. 한꺼번에 그리고 중앙에 보여준 그런 나이저 내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콩고, 그러니까 나이저 베누에 강이죠. 나이저 베누에 강이 1960년 독립 양쪽으로 당시부터 흘러 북부의 이슬람 세력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하우사 수 있습니다. 플란이죠. 그래서 군부를 나이지리아 장악하고 국기는 상당히 권력을 단순한 편인데 있었는데 초록, 흰색, 초록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하우사 지배할 플라니, 당시에 이보, 동부의 요르바족을 이보족을 좀 나타내는 우대했었습니다. 것이죠. 그래서 의료 교육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이들이 이게 지도에다 한번 표시해봤습니다. 군부에도 그다음에 앞으로 좀 입니다만, 자 인구와 민족 구성을 볼까요, 여러분? 실제로 보면은 하우사족이 한 30%, 플라니족이 한 30%, 그래서 하우사 플라니족이 60%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요르바 이보족이 한 40% 가까이 되죠. 그래서 거의 비등한 크게 차이가 없는 그런 그 수치를 보이고 있죠. 이따가 2020년 추정치를 좀 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반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부의 하우사 플라니, 서쪽의 요르바, 동부의 이보 이렇게 그 나머지 민족 집단이 상당히 많죠. 근데 나머지 민족 집단은 워낙 그 소규모의 민족 집단이 많아서 하나의 어떤 힘을 갖기 어려운 상태죠. 이 하우사 플라니, 요르바, 이보가 가장 그래도 강력한 민족 집단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또 얘기하라 한다면 이보족 위쪽에 있는 티브족, 아래쪽에 있는 이비비오, 그 다음에 나이저 삼각주에 있는 이자오족, 이 종족 정도로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나이지리아 국가 이미지 한번 볼까요? 나이지리아의 산업은 석유입니다. 그래서 석유와 가스인데 농업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남아공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경제 규모, 어떨 때는 첫 번째 경제 규모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뭐 남아공 같은 경우는 인구가 한 5천만밖에 안 되죠. 근데 나이지리아는 2억 1,300만이니까 굉장하죠. 그래서 수출의 90% 이상을 석유에 의존하고 있고 황금 작물로는 코코아, 팜유, 그다음에 고무, 땅콩, 면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식량의 자급자족이 가능한 국가입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석유 산업 위주 정책 때문에 자급자족을 못하고 있고 오히려 수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대부분 아프리카의 자원이 많은 국가들이 농업을 등한시해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월레 소잉카가 1980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그래서 나이지리아 구전 문학이 중요하게 평가받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즉 이야기라든가 공연, 격언, 속담, 노래 등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나이지리아의 가치관과 전통 그리고 규범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수니아테라든가 벨라쿠티 같은 음악가도 아주 유명한 음악가들이죠. 세계적인 명성을 얻는 음악가들입니다. 그래서 펠라쿠티 같은 경우는 특히 아프리카 리듬을 미국의 소울 음악에 결합시킴으로써 또 내용도 정치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주 그 인기가 많죠. 나이지리아 도시는 인구가 아주 많고 상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높은 범죄율과 또 거기에 따른 악명이 아주 그 널리 알려진 그런 지역이기도 하죠. 라고스는 모든 외국인에게 가장 최악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제 국가 이미지 볼까요? 석유 매장량이 풍부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나이저강 삼각주에 석유 자원을 놓고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검은 자원의 저주다 이렇게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발전이 미약하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예. 다양한 네. 자 환경 문제 뭐그 자료 사진을 좀 살짝 하나 넣어봤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그 발목까지 차는 물이 전부 다 원유로 전부 다 오염돼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런 지역은 주로 니제르 델타 지역입니다. 주로 나이지리아의 원유가 생산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나이지리아 국가 이미지 중에 나이지리아는 축구에 아주 또 열광적입니다. 뭐 축구는 그 나이지리아인들을 종족에 관계없이 하나로 묶어주고 있죠. 슈퍼 이글스라는 국가대표팀이 있는데 어쨌든 1994년도부터
월드컵에도 계속 진출하고 있습니다. 또 네이션스컵에서 우승과 준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선수들도 네, 한눈에 보는 선수들이 나이지리아죠. 유럽에서 좀 활약하고 개왕을 한번 있고요. 볼까요, 여러분? 또 수도는 1990년에 아부자라고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면적은 축구가 한반도 약 우승하게 되죠. 4점 그래서 뭐 이 조직력은 좀 3배 떨어지지만 정도 이렇게 체력이 아주 봅니다. 좋아서 인구는 아프리카 축구의 어떤 주 345만 멤버 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지금 뭐 있습니다. 2020년 또 정도 나이지리아는 영화 산업의 메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월 달 놀리우드라고 이렇게 시작입니다. 부르는데 연령별 나이지리아는 세계에서 인구 가장 많은 영화 영화를 같은 것들은 제작하는 곳 중에 하우사오, 하나다 이렇게 영어가 얘기하고 공용어라는 있습니다. 것이죠. 영화 산업 인구만 약 하우사오, 100만 명 요르바, 가까이 이브고, 가까이 여기는 종사하고 있죠. 1960년 연간 2,000편 이상. 독립을 했고요. 뭐 나이지리아인들은 영화를 아주 좋아하는데 이게 연방공화제. 극장에서 보는 게 지금 현재 아니라 국가원수는 무하마드 부하리 이제 집에서 볼 수 있는 두 번 홈비디오용으로 제작을 많이 합니다. 대통령직을 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사실은 인구가 주요 너무나 많기 지표는 때문에 쭉 아주 나옵니다. 저렴한 아프리카 비용으로 거버넌스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사실 생산 좀 밖에 안 돼요. 가능한 이브라임 그리고 또 그렇게 높지 뭐 않습니다. 마을에 하나씩만 어쨌든. 보급이 돼도 인간개발 충분히 순위가 이렇게 높지 않죠. 뭐 그래서 이런 또 것들 볼수 계속해서 볼까요? 뭐 국내 총생산 같은 거 수출 뭐 계속 보면 수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16년, 17년, 18년 내용을 보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수입도 마찬가지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수출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걸 보이고 있죠. 화폐 단위는 나이라라는 그 화폐입니다. NGN 이렇게 표시하죠. 그 수입 품목은 원유 제품, 코코아, 고무. 주요 수입품은 기계화학, 운송장비 이런 것들입니다. 식료품도 들어가고 있고요. 주요 자원은 석유와 가스, 석탄, 철광석들입니다. 뭐 이동전화도 나옵니다. 100명당 76 상당히 높은 편이죠. 인터넷 비율도 낮지 않습니다. 25% 정도 되니까 그렇죠. 한국 간의 뭐 한국 나이지리아 양국 관계가 이제 형성이 돼 있죠.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개왕을 한번 대략적으로 볼까요? 이 내용들은 지금 뭐 이거는 여러 자료를 볼수 2018년도에 그 있습니다만 다이어그램으로 만든 미국 CIA 건데 자료를 좀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인구 만들었습니다. 데이터 규모죠. 국명은 나이지리아는 나이지리아 1억 9,500만 연방공화국으로 명입니다. 나옵니다. 36개 주와 굉장하죠. 1개의 테리토리로 그다음 따라온 나라를 보면 뭐 에티오피아, 영국으로 독립했죠. 볼 수 있고요. 대통령은 무하마드 남아공 부하리 정도 볼수 있습니다. 2015년에 에티오피아가 뭐 1억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남아공 같은 경우는 이제 야, 6천만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개방을 계속 보겠습니다. 도시화가 상당히 빠르다. 50% 이상, 52%가 도시에 생활한다. 도시화가 평균 4.3% 진행되고 있다. 그다음에 인종 및 종교를 볼까요? 예, 하우사가 30%, 그다음에 플라니가 6%입니다. 36%죠. 그다음에 요르바가 15%, 그다음에 이보가 15%. 그러니까 지금 하우사, 플라니가 36%, 요르바, 이보가 30%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종족 집단이 있긴 합니다만 주요 종족인 하우사, 플라니, 종교 요르바, 같은 경우는 이보가 무슬림이 한 53%입니다. 30%, 주로 하우사, 플라니족이죠. 그런데 이제 그 이외의 종족 집단이 있긴 합니다만, 그다음에 캐톨릭이 한 10%, 그다음에 기독교가 한 30%. 이것도 좀 오묘합니다. 물론 무슬림이 많긴 합니다만 기독교 경제 현황을 가볍게 외교부 자료를 좀 인용해봤습니다. 45% 그러니까 볼까요? 50% 가까이 되죠. 그래서 거의 대등한 관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인당 GDP 언어는 영어가 그 공용 가늠이 아까 잘 안 보았습니다. 가죠. 1인당 GDP는 GDP는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2018년에 평균 2,000달러가 수명은 조금 올라가지고 2020년 경제 성장률은 0.7% 2018년인데 이건 뭐 사실 세계 경제 하락, 또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도 좀 경제가 하락할 것으로 보이죠. 또 가장 중요한 수입원인 석유 가격이 지금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이지리아 경제는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고 경제 성장률도 더 낮춰잡아야 한다는 얘기죠. 교역 같은 경우는 이게 보면 2018년에 보면은 수출이 훨씬 많습니다. 이건 이유는 석유 때문입니다. 화폐는 나이라인데 20년 기준에 이제 1 US 달러에 362 나이라를 바꿔주고 있습니다. 환율도 거의 정치가 안정되면서 그렇게 급격한 변동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석유가스가 이제 석유 같은 경우는 하루 생산량이 204만 배럴인데 앙골라보다는 좀 앞서 있다는 거. 어떤 때는 앙골라가 더 앞서기도 합니다만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와 관계 볼까요? 1980년에 외교관계 수립했습니다. 공관은 다 나와 있고요. 2010년이죠. 2010년에 나이지리아의 한국문화원이 개원했는데 아프리카 최초입니다. 물론 중국 문화원에 비해서는 크기가 규모가 작지만 이거는 의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이지리아 통치자와 공화국 연표는 수출 수입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좀 우리가 비슷비슷한데, 정치 경제를 그렇죠? 하면서 나이지리아의 어떤 정치 상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수입 같은 경우 원유나 그러니까 천연가스가 독립 이후에 투자도 이렇게 1공화국, 생각보다 2공화국 많지 많지는 않았지만 사실 ODA 같은 계속해서 경우도 쿠데타와 13번째 민간 정도로 정부 또 지금 쿠데타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 정치 지도자의 어떤 재임 기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좀 나이지리아 정치 경제를 이해하기가 참 이런 것들을 어렵습니다. 표로 그래서 만들든지 아니면 이런 잘 한쪽에 정리해서 리딩 자료가 나갈 때 이걸 보면서 리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이지리아의 주요 인물을 한번 볼까요? 예. 이게 이제 이것도 나이지리아의 주요한 인물이 이 사람밖에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만 나이지리아 정치 경제적 상황에서 논의할 때 중요하게 언급되는 인물들만 따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타파와 발레와라는 사람은 1959년 나이지리아 첫 연방 국무총리로 선출됐죠. 어쨌든
암살당합니다. 나중에는 야쿠부 고원은 나이지리아 주의 지도자가 되었고 나중에 군사령관이 됐는데 비아프라 전쟁을 일으킨 주역입니다. 오주쿠 장군은 비아프라 전쟁 당시 비아프라의 대통령이었습니다. 일론시는 아구이 일론시는 그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문민 정부를 전복한 쿠데타 진압을 위해서 나이지리아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 전복시켰는데 결국엔 그다음에 아웰로우 같은 경우는 그 요르바족의 주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나이지리아의 정치가이며 영향이 있는 작가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방의회 야당 지도자도 됐고요. 그래서 어쨌든 또 이제 반역죄로 체포되면서 이제 수감되기도 하죠. 은남디 아지키웨 1966년까지 나이지리아의 첫 번째 대통령을 역임합니다. 그래서 1937년 부터 나이지리아 민족주의 운동을 주도했죠. 그래서 동부 지역의 국무총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나이지리아 총독으로 나중에 재직하게 됩니다. 비아프라 전쟁 초기에 이보족을 갖다 대변했습니다만 나중에는 이제 연방 정부를 지지했죠. 바방기다 1985년 군 총사령관이었죠. 그래서 부하리 대통령에 대항해서 쿠데타를 주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대통령이 됐었습니다만 어쨌든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예, 무하마드 부하리 참 독특한 분이죠. 나이지리아 군 지도자로 활동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최고 군사위원회 의장도 맡았었습니다만 문민 정부에 의해서 이제 나중에 쿠데타에 물러납니다만 문민 대통령으로서 2015년에 당선이 되었고 2019년 재선이 돼서 지금 현재 대통령을 역임하고 있죠. 자, 올루세비올라 오바산조 요르바족이죠. 나이지리아의 주 군 지도자죠. 요르바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아프라 전쟁에서 상당히 아주 두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대통령으로 나중에 1999년 오바산조 대통령이 선출되죠. 네. 여러분 나이지리아 민주정부의 시작을 갖다가 오바산조 대통령으로 봅니다. 나이지리아의 총선과 집정당 분표를 보면은 그래서 1999년 좋은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화가 위쪽에 좀 진한 색이 하우사 플라니 오바산조 좀 낮은 쪽 있죠. 이쪽이 이제 13대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요르바 이보족입니다. 14대 대통령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마치 그림을 그린 것처럼 북부와 남부의 대립, 하우사 플라니와 요르바 이보족의 대립, 그다음에 종교적 대립 이렇게 나이지리아를 예를 들어 가나라든가 그렇죠? 좀 다시 한번 넘기. 가나라든가 나이지리아는 영어권 국가입니다. 감비아는 그러나 사실은 모두 다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 나머지 국가들은 이제 프랑스령 서아프리카 국가들입니다. 오른쪽에 로고와 함께 어떤 국가들이 여기에 속했는지 지금 잘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제 55차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가 2019년에 나이지리아의 가장 큰 문제의 점인 보코하람에 대해서 지금 그 당시에 열렸던 에코와총 2002년에 결성됐습니다. 나이지리아 북부 아니면 북동부라고 하죠. 마이두구리에서 설립됐는데 이 보코하람 의미는 서구식 교육은 죄악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이지리아 북부의 이슬람 신정 국가를 건설하는 것으로 이제 주장했죠. 최근 활동이 이제 납치, 그다음에 테러, 요인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이 보코하람은 진정한 이슬람 세력인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보코하람이 이 나이지리아 북동부 지역, 특히 마이두구리 지역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느냐, 나온 근거와 배경은 무엇이냐, 이 점을 좀 주안점을 가지고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나이지리아 그 정치 경제 강의를 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좀 깊이 있게 좀 다방면에서 보아줘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나왔던 국가개왕인데 상당히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2019년 2월에 재선이 됐죠, 버레 대통령이. 그래서 기존 정책을 그대로 끌고 나가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테러를 척결하고 경제 개발을 하고 부정부패를 없애겠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보면은 보코하람의 테러라든가 무장단체의 석유 생산시설 파괴, 이게 나이저 델타 지역이죠. 그다음에 납치 피랍, 그다음에 이제 해적 활동, 이런 것들이 치안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만연한 부정부패, 빈곤과 빈부격차, 또 높은 실업률, 이런 것들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불안에 빠질 수가 있다. 외교는 비동맹 실리적 중립 외교 노선입니다. 그래서 중국, 인도, 미국, EU 등과 우호적 관계를 도모하고 있고 특히 중국과의 관계는 아주 긴밀한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제 및 재정을 볼까요? 2016년 마이너스 성장에서 완만하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뭐 B51 부분의 성장이 아주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유가 변동성이라든가 뭐 정치적 불안정, 세계 경기의 후퇴, 또 요즘 같으면 코로나19의 문제, 이런 팬데믹 선언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경제가 상당한 그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어쨌든 신흥국 대비 뭐 재정 적자는 좀 낮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역은 흑자 기조가 지속 중인데 이건 뭐 이제 어떻게 이제 상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는 조금 더 반복해 그렇게 보겠습니다.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이지리아는 한반도의 외채도 역시 뭐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 외환 보유도 양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륙 전체 GDP의 2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제1경제대국이다. 아까는 제2경제대국이라 했는데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남아공부하고 있습니다. 영국으로부터 1960년 독립했죠. 은남대 아지키웨가 초대 대통령에 했습니다. 근데 1966년 쿠데타 이후 계속해서 쿠데타에 시달리게 되죠. 그래서 1966년부터 1999년 올로세군 오바산조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군사정부, 쿠데타,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죠. 2019년 대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부하리 대통령이 재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야당은 불복선언 했습니다. 그런데 좀 국지적 충돌이 있긴 하지만 정치적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이저 델타 지역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죠. 석유 개발을 둘러싸고 갈등과 무력 충돌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오고니족 생존운동 이런 것들은 좀 잦아들었습니다만 2016년에 나이저 델타 어벤져스라는 무장 조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장 조직이 정부군과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고 납치 요인 이런 것들을 좀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코하람도 가장 큰 문제입니다. 즉 나이저 델타의 이런 그 나이저 델타 어벤져스나 아니면 보코하람 이런 그 무장 조직들은 현재 나이지리아의 위험 요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아프리카 경제 상황을 볼까요? 아프리카 개발은행은 2018년 나이지리아의 실질 경제 성장률이 서비스업, 제조업, 석유 부문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0.8% 상승한 1.9%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도 회복됐고 또 나이지리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던 경제 회복 성장 계획이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주요 계속해서 거시 경제 지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영향을 좀 주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성과를 경제 내서 성장률이 지금 2019년에 2.3%, 2.4%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다음에 있습니다. 1인당 국민 소득은 3,000달러대로 다시 한번 더 볼까요? 경제 회복 유지가 성장 계획이 되고 뭔지?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리 대통령이 정부 상당히 아주 출범 좋은 이후 수립한 경제 정책이었습니다. 경제 그래서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2020년까지 평균 연평균 환율도 보세요. 2016년에 253이었는데 이룩하겠다라는 2019년 것이었고 316입니다. 상당히 인프라를 안정적입니다. 확충하고 그래서 거버넌스를 이런 개선하겠다 것들을 봤을 이렇게 때 주장하면서 나이지리아의 60개 경제 세부 지표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을 지금 받기 상황 이전에는 상당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네, 여러분한테 그 이런 질문을 좀 뭐 과제는 아니고요. 나이지리아의 정치 경제 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갖는 주제는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제, 그다음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 3, 4, 한 세 줄에서 한 네 줄 정도로 설명을 좀 해주면은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대면 강의 시간 시작할 때 한번 같이 한번 논의를 하고 또 그런 것들이 발표 주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논의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